장내 세균 분포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이상 증상들도 하나둘 없어졌다. 약 한 달 전 폐렴으로 입원한 최춘자 씨. 물 좀 드실래, 엄마? 물 조금만 드셔봐. 항생제 치료로 폐렴이 호전될 무렵 갑자기 설사와 복통이 시작됐다. 열흘 동안 이어지는 설사로 심한 탈수까지 온 상태다. 식사를 계속 하라고 하는데 잘 못 드셔요.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런지 죽 나오는데 한 4분의 1? 지금 그게 지속되고 있어요. 식사 못 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최춘자 씨는 검사 결과 항생제로 인해 발생한 장염인 위막성 대장염으로 나타났다. 갈증은 안 나세요? 입이 뼈쩍 말라. 입이 빼짝 말라요? 예. 물은 얼마나 드세요? 말을 들어 조금 부어보고 살고. 폐렴 치료를 위해 투여한 항생제가 장안의 정상적인 균들을 모두 죽여 유해균이 비정상적으로 증식된 것이 원인이었다. 장안에 보이는 노란 결절들이 전형적인 위막성 대장염의 모습이다. 그 위막성 대장염은 그 폐렴 같은 감염이 생겼을 때 그로 인해서 항생제 치료를 하는데 그 항생제가 그 장내 정상적인 상규균도 파괴를 함으로써 장내 세균의 불균형이 오고 그로 인해서 병원균이 자라게 됩니다. 1973년 남태평양의 마우케 섬. 이곳에서는 주민 600명 중에 3분의 1 정도인 180명이 기생충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미국 전염병연구소의 책임자였던 에릭 오티스는 이 기생충 박멸을 위해서 각종 의료시설들을 건립했고요. 그 결과 30%가 넘던 기생충 감염률이 5%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과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이 5배나 증가한 것인데요. 지나친 청결이 균과 접촉할 기회를 줄게 해서 면역 체계에 불균형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을 위생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도 위생 상태가 좋아지면서 소아 알레르기 질환이 10년 전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우리의 장 속에는 약 100조 개의 세균이 있고 유익균과 유해균이 공존하면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건강한 면역 체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모든 세균을 공격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근영 씨는 지난 10년 동안 20kg 이상 체중이 불었다. 식사량을 줄이며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있지만 체중은 그대로다. 음식을 많이 가려 먹는 편이라서 남들보다는 이제 덜 먹는다고 생각하는 편이죠. 김윤아 씨 역시 먹는 것은 예전만 못한데 늘어나는 체중 때문에 고민이 많다. 이렇듯 남들과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살이 찌는 사람들. 지난 10여 년간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이런 사람들은 장내 세균 구성이 비만 체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만인 사람과 정상 체중인 사람은 장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세균종인 박테로이데 테스문균과 퍼미큐 테스문균의 분포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런 장내 세균의 분포가 비만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기전은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추정하고 있는 것은 이런 세균들이 지방의 대사라든지 또 영양물의 대사에 관련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열량을 생성하고 축적해서 비만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내 세균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퍼미큐 테스문균은 이 역할을 월등히 잘한다. 그런데 비만인의 경우 퍼미큐 테스문균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 능력이 높아져 비만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반면 비만인이 1년 동안 식이요법을 통해 체중을 줄이면 퍼미큐 테스문균은 감소하고 박테로이데 테스문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꾸준한 다이어트로 살이 빠지면서 장내 세균도 바뀐다는 의미다.